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아침 한 7시 됐고요. 서울 시간으로. 이번 영상은 올해 상반기 코스피 성과를 봤는데 환율이 이재명이 당선되고 나서 많이 올랐죠, 환율이. 뭐 당연히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환율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거고 뭐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어쩌고 저쩌고 다 개소리고 돈 많이 푸니까 한국 돈값이 떨어져가지고 환율이 오른 겁니다. 그거 알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달러가 약세 추이고 또 달러가 약해지는 것과 동시에 또 기름값도 떨어지는 추이고 내년에는 기름값이 갤런당 1갤런이 3.75리터죠. 3.75리터. 1갤런당 지금 올해 뭐 한 50불 하는데 내년에 40불대 초반, 내후년에 이대로 가면 30불대까지 내려갈 거로 이렇게 많이 예상이 돼요. 한국은 기름값이 오르고 있는데 그 환율이 올라서 그런 거지.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름값은 떨어지는 추세였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이다. 미국은 앞으로 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금리 차가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이재명하고 민주당 걔네들 머릿속은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밖에 없는 애들이니까 돈 풀어가지고 양극화 시켜서 자기네 표밭을 더 늘리고 중산층을 없애가지고 다 밑에 다 하류사회에 더 확대시켜가지고 표밭을 늘려서 영구 집권하자가 걔들의 전략이고 그 전략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걔네들은 앞으로 영구 집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99.9% 달성했고 내년에 6월 선거도 아마 민주당이 거의 휩쓸 겁니다. 왜냐면 그거는 당연히 선관위랑 뭐 북한 노동당, 중국 공산당 애들이 합작해가지고 또 민주당이 휩쓸 것이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뭐 수준이 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이 지방선거 다 휩쓸고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에 그러니까 그 국회 300명 국회 이 실질적으로 일당 독재가 이미 시작한 지가 몇 년 지났죠. 굉장히 오래됐고 거의 10년 됐고 일당 독재 한 지는 박근혜 탄핵 이후에 일당 독재가 확립이 된 거예요. 민주당의 실질적인 일당 독재가 중국의 공산당 일당 독재, 북한의 노동당 일당 독재,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샤베스부터 이어지는 마두로까지 일당 독재를 하고 있죠. 한국은 이제 일당 독재 체제로 들어간 지가 사실상 10년 정도 됐고 정확히 9년 차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환율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큰데 일단은 올해 상반기 7월부터 현재까지 수익 코스피가 30% 올랐어요. 이건 원화 기준으로. 하지만 환율이 한 10% 올랐기 때문에 달러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는 한 21% 올랐다. 그리고 제가 이 커런시 리스크가 중요하다. 특히 한국같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그런 나라는 커런시 리스크, 환율 위험이 중요하다. 그 영상을 뭐 저번 5월에 한번 올렸었는데 그때 한 7개월 전에 올린 영상 썸네일이고. 자, 그러면은 올해 원화의 추이가 어떠냐? 올 초에 2025년 1월 3일 1470 몇 원이었죠. 그때 1470 몇 원이었고 이게 지금 다시 1480 그리고 1500원대 거의 찍을 뻔했다가 며칠 전에 무슨 뭐 구두 개입을 했다고 해서 하루에 환율이 한 4% 하락을 했죠. 하루에 환율이 1480, 1490 근처에서 1440 근처로 하루에 한 4%, 한 3에서 4% 폭락을 했고 환율이 안정된 거죠. 근데 구두 개입했다고 하는데 구두 개입까지는 안 되고 실제로 뭐 한 5 빌리언 달러, 한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뭐 한 7조 5천억 정도 달러를 그냥 버렸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그걸 뭐 한 서너 번, 너댓 번 할 수는 있겠지만 6, 7번, 10번쯤 하게 되면 앞으로 그때는 바닥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26년도에는 한국이 뭐 외환위기에 빠진다든지 뭐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근데 앞으로 계속 뭐 이렇게 장난질을 할 거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뭐 이재명이나 걔네들은 뭐 이렇게 장기적인 전략, 장기 투자, 장기 전략을 가지고서 국가 경영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에 위기를 그냥 이렇게 제끼고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애들이고 인생 자체가 그렇고 그러니까 정과 사범이 대통령까지 한 거고 또 그거를 또 온 언론들이 조중동 말할 것도 없고 온 친중 언론들이 또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또 같이 동조했고 뭐 부역한 거죠. 부역했고 여하튼간에 기업들이 아직은 수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외환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년이라고 해봤자 3일 후인데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하지만 진짜 그 문제들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쌓여 있다가 내년에는 잘 버티고 수출이 잘 될 거니까 상당 기간 동안은, 그러니까 내후년의 문제가 저는 뭐 좀 많이 불거져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후년쯤 되면은 이제 뭐 환율 방어할 실탄이 안 남아 있을 거예요, 이대로 가면. 그래서 내년에 2026년은 그냥 잘 버틸 것 같다, 그게 제 추정입니다. 뭐 틀릴 수도 있고. 여기 환율 보시면 알다시피 2025년 1월부터 한 5월까지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약간 횡보했죠. 1480원대 전후로 횡보했고, 2025년 4월 정도에 한 피크 치고 쭉 내려 하락했죠. 뭐 한은이 얼마를 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은이 공개를 해야 될 의무는 없겠지만, 뭐 알만한 사람은 알겠지, 한은이 그때 얼마 썼는지. 좋아, 그때는 뭐 윤석열 때문에 그랬다고 쳐. 윤석열 때문에 그랬다고 치고, 여기서 한은이 그 환율을 쭉 내려주고 한 것은, 자, 그때 2025년 6월 초에 선거 있었죠. 이거는 뭐 한은이 뭐 외환 시장에 개입한 것은 경제의 무슨 안정을 위해서 한 거다, 이거는 다 구라고, 이창용이하고 한은에 있는 민주당의 줄선 세력들이 이재명의 대통령 만들어 주려고 외환을 낭비해 가면서 환율을 내린 겁니다. 이창용에게 강남 좌파가 이재명한테 잘 보이려고 일부러 환율 내려준 거예요, 시장에 개입해서. 그리고 6월에 선거 치고 나서 더 이상, 그때 환율 많이 그 외환 많이 썼으니까 더 이상 이제 외환 개입을 못 하겠죠. 아껴야 되잖아. 그리고 이재명이 계속 돈 앞으로 계속 풀 거 이창용이가 아는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가 실질적으로 경제 정책이라든지 돈 풀기를 막 구체적으로 하면서부터 환율이 1,350원대에서 이제 1,500원대까지 급속히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가 한 2, 3일 전에 또 얼마 풀었는지 몰라, 구두 개입이라고 하는데 그건 구라고, 실제로 외환을 팔았다고, 외환시장에서. 그러지 않고서 하루에 어떻게 거의 4% 환율이 내려가냐 이거지. 한국이 무슨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자, 그래서 이제 이창용이가 이제 이재명의 대통령 만들기에 같이 부역을 하고, 외환을 낭비해 가면서 부역을 하고 환율을 내려줌으로써, 환율이 내려가야지 국민들이 불만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불안감이 줄어드니까, 이거 이창용 부역질의 결과로 환율이 쭉 내려갔다. 선거 직전에 한 2달 동안에 이창용이가 부역질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뭐 대통령이라 불러주고 싶지도 않지만 불러줍시다. 일단 걔가 일단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물론 이재명이 대통령 된 거는 한국의 민주당, 그리고 부역한 언론들, 그리고 수많은 40대 50대 개돼지들, 그리고 북한의 노동당, 중국 공산당, 중요한 건 선관위, 걔들의 합작품이에요. 합작품. 자, 그래서 환율이 7월부터 6월 말 7월부터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창용이가 그때 외환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실탄을 충분히 가지고서 이거를 개입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이재명은 이제 민주당하고 돈 무한대로 풀고 앞으로 계속 풀 거고, 근데 이제 걔 대통령 만들기에 일단은 부역을 했고 협조에 성공을 했으니까 외환을 많이 풀어가지고, 그렇죠? 쭉 내려갔지. 5월 초부터 6월 초, 7월 초까지는 환율을 쭉 내려줬다. 환율을 10% 거의 10% 내려줬죠. 이재명 선거 전이에요, 환율이. 그래서 연초부터는 약 한 8% 내려갔어. 1월 3일부터 6월 27일까지 환율이 약 8% 내려갔지만, 선거 직전 2달 동안에 4월 초에 거의 1,500 근처 피크 치고 이창용이가 부역질을 적극적으로 해줌으로써 환율이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이거 나중에 조사해가지고 다 발표해야 돼. 그때 이창용이가 얼마 썼는지, 외환에 한국은행에 외환 얼마 낭비했는지,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얼마 낭비했는지, 그리고 특히 대선 6월 초 전에 얼마를 낭비했는지, 그거 다 밝혀야 됩니다. 조사해가지고. 근데 뭐 조사가 되겠어? 민주당이 뭐 일당 독재인데 지금. 자, 이렇게 이때는 거의 10% 정말 한 10% 근처로 환율이 급히 내려갔죠. 굉장히 빨리 내려간 거예요. 한 달 반 기간 동안에 1,500대에서 1,350대까지 내려간 거는 거의 10% 내려갔잖아. 이거 한국은행에 적극적인 개입으로 한 거다. 이거 왜 한나라당이나 국민의힘당인가? 걔들 왜 이거 문제 제기 안 하지? 그리고 수많은 잘났던 유튜버들 있잖아. 환율 유튜버. 왜 이런 거 얘기 안 하지? 난 이거 이상해, 왜 얘기 안 하는지.
좌우지간. 자, 7월부터 12월까지 물론 2, 3일 전에 환율이 40 얼마 정도 1490인가 얼마 1440까지 내려갔으니까 거의 한 40%, 40포인트 이상 내려갔죠. 여튼간에 7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환율이 쭉쭉쭉 올라갔다. 이건 뭐 한은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지. 돈을 무한대로 풀어대니까. 뭐 한은도 돈을 지금 낭비를 해왔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 정도로 컨트롤을 해가지고 이 정도 속도로 올라온 거겠지. 그래서 이거 최근에 2, 3일 전에 거의 한 4%, 3.54% 환율 하락한 거 포함해서 7% 상승했다. 7월부터 12월 28일까지. 그래서 이창용의 의심되는 한은 무역질로 환율이 대선 전에 급속히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돈을 무한대로 퍼주기 시작하면서 급속히 오르고 있다. 그게 V-쉐입이지 V-쉐입.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4월부터 6월까지 내려온 환율이 내려온 속도가 7월부터 현재까지 환율이 올라간 속도보다 더 급해.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줬다. 즉 아주 적극적인 부역질을 했다 이거지. 예. 그리고 자, 올 초부터 현재까지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인도 뭐 다른 나라 뭐 더 너무 많이 넣으면 이제 그래프가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홍콩 항생 인덱스부터 해서 올 초에 12월 24일까지 1월 7일부터 코스피 항생 이런 아시아 주요 국가들 인덱스 비교해 보니까 니케이는 26% 올랐다. 코스피가 65% 올랐다. 여기 파란색. 그리고 홍콩 항생 인덱스가 33% 올랐다. 여기 오렌지색. S&P 500은 17%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올해는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아. 그렇다고 미국 증시가 장기 투자할 때 이런 아시아 증시보다 못하냐? 그건 무식한 얘기죠. 미국 증시 장기적으로 결국 미국 증시를 따라갈 수 있는 증시가 없죠. 전 세계적으로. 자, 유럽도 14.3% 여기 보라색. 인도 9.2%. 요거는 저기 로컬 커런시 기준이에요. 달러가 아닌 각 국가들의 로컬 커런시 현지화 기준으로 실적이 이렇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2025년 1월 7일부터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 일본은 되게 길게 놀아요. 1월 초에. 길게 놀기 때문에 장이 열은 거는 1월 3일 그때가 아니라 1월 7일 그때부터 열었다. 니케이가. 그래서 1월 7일부터 컷오프가 된 거예요. 물론 한국은 1월 7일 전에 장이 열렸지만 일단 1월 7일부터 비교해 본 거야. 일본이 늦게 열기 때문에 장이 1월 초에. 니케이보다 2배 반 정도 더 잘 올랐다. 코스피가. 로컬 커런시 기준으로 니케이가 26%, 코스피가 65%. S&P 500 지수가 올해 17%. 그럼 달러로 컨버전을 했어. 달러로 컨버전 했더니 코스피가 로컬 커런시 원화 기준으로 64.87% 올랐는데 달러로 컨버전 했더니 62.72%니까 달러 기준으로 해도 올해 성과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한 2% 정도 차이밖에 안 나. 왜? 왜냐면은 이게 올해 원화의 추이다. 그러니까 연초에 1470 정도였고 최근에 이제 1440대로 낮췄으니까 거의 제자리인 거죠. V-쉐입, 이 V 모양의 급락과 급등이 있지만 일단은 시작점에서 이 마지막 점까지 1월 3일부터 12월 28일까지 뭐 거의 제자리야. 환율이 조금 내려왔어. 2% 내려와서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가 2% 세진 거야. 연초 대비. 원화가 2% 세진 거야. 연초 대비. 요 V자 요 기간이 뭐 어떻다 하더라도 연초 대비는 그러다. 그러니까 1월 7일부터 단 요거는 제가 1월 3일부터 본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니케이 지수가 일본 증시가 늦게 열기 때문에 1월 7일부터 잘라서 본 거야. 1월 7일부터 잘라서 보니까 US 달러 기준으로는 코스피가 62.7%, 63%니까 뭐 1월 7일부터 기준으로 거의 뭐 제자리 달러로 치나 원화로 치나 큰 차이는 없었다. 자, 그리고 니케이는 26%, 인디아는 올 초 수익률이 4.5%예요. 달러 기준으로. 하지만 로컬 커런시 기준으로는 인도가 올해 9.2%. 그러니까 인도 환율이 또 올라갔기 때문에 코스피도 뭐 별 크게 연초 대비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로컬 커런시 기준이 65%, US 달러 기준으로 63%. 큰 차이가 없다. 2%밖에 차이가 안 난다. 자, 그러면은 7월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2025년 7월 3일부터
2025년 12월 24일까지 로컬 커런시 원화 기준으로 코스피가 31.84, 32% 올랐어요. 원화 기준으로. 니케이가 26%, 27% 올랐고 S&P 500은 7월 3일부터 현재까지 10.4% 올랐다. 인디아는 2.6%, 로컬 커런시 기준으로. 인디아 루피 기준으로. 그러면 달러는 어떠냐? 달러로 S&P 500은 뭐 빼고 볼 거 없고 달러니까 그건. 코스피는 21%.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는 7월부터 엊그제까지 32% 올랐지만 32% 아까 얘기했죠? 코리아 그 원화가 한 10% 하락했다고. 물론 최근에 돈을 얼마를 풀었는지 얘들 안 밝히니까 모르지만 뭐 5 빌리언 달러 풀었다고 추정을 하죠. 7조 5천억. 7조 5천억어치 달러를 낭비해서 환율을 1490에서 1440으로 끌어내렸다. 근데 그건 이제 제외하고 12월 24일까지는 코스피 기준으로 32% 올랐지만 달러 기준은 21% 올랐다. 그러니까 환율이 한 10% 올랐기 때문에 지금 원화가 10% 약해졌기 때문에 달러 기준으로 코스피는 여기서 10% 이상 깐다고 치면은 31.84%가 실질적으로는 20.79%가 되는 거지. 그렇죠? 아까 환율이 10% 정도 올랐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11% 까먹는 거죠. 달러 기준 성과는 12월 24일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12월 24일까지. 자, 이렇다. 그런데 인디아는 얘도 루피아도 좀 약해져가지고 아까는 7월부터 12월 24일까지 2.61%인데 여기 밤색 밑에 달러로 컨버전해서 봤더니 마이너스 1.8%다. 그러니까 루피아도 환율이 한 3, 4% 약해져가지고 달러 기준으로 치셨더니 마이너스 1.8%다. 아까는 2.몇 프로였지만 로컬 커런시 기준으로. 그래서 한국같이 또 인도도 그렇고 이렇게 달러를 벌어야지만 달러를 비축해 놔야지만 경제의 안정이 유지가 되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죠. 그게 non reserve currency country의 근본적인 한계야. 그러니까 기축 통화가 아닌 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뭐 싫든 좋든 그 생존을 위해서는 달러를 쌓아놓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달러 계속 풀고 있죠. 푼다는 게 낭비하고 있죠. 자기네 정치적으로 목적 달성하려고. 그래서 아마 또 그 강남자빨 이창용이 한원 총재 이창용이 걔가 저번 4월부터 이재명 정권에 선거 전에 부역했듯이 내년 6월에 선거 있으니까 또 나라가 망하든 말든 또 계속 달러를 낭비해가면서 국민연금도 동원하고 또 뭐 무슨 뭐 공무원 연금 다 동원하겠지 또 이 민주당 정권에서 해서 환율을 낮추려고 별짓 다 할 겁니다. 올해 6월 선거 전까지는. 저는 2026년은 잘 버틸 거다. 하지만 2027년부터는 한번 보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보자. 아주 재밌어질 것 같아. 왜냐면 2026년도에 웬만한 실탄 다 낭비할 거라고. 실탄은. 하지만 6월 전에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저는 내년 6월 아까 얘기했듯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뭐 서울시장부터 해가지고 민주당이 휩쓸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부정선거 할 거지만 부정선거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국민성 자체가 이 발전이 없으면 국민성이 나아지지 않으면은 부정선거를 하든 말든 결과는 별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선거 지게 돼 있어. 그리고 수많은 특히 40대 50대 애들이 개돼지가 80%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계속 민주당에 표를 줄 거야. 자기들의 그 노후가 어떻게 될지 그거는 뭐 생각 안 하지. 당장 민주당 애들이 계속 집권을 하면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법을 만들어 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개돼지지. 자, 그래서 다시 환율을 보면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23일까지 이 환율이 약 10% 올랐죠. 1330 정도에서 1490까지 갔으니까 크리스마스 전 12월 23일까지 환율이 한 10% 올랐다. 그럼 이창용이가 하느니 어떤 구역질을 했나 다시 보면은 올해 4월부터 볼까? 4월 뭐 한 5일부터 보자. 4월 5일부터 그 7월까지 그 선거 때 환율을 낮추는 부역질을 했다. 이게 이창용이의 작품이야.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 주려고. 6월 달에 선거 있었죠. 그때까지 자 6월 4일로 치자. 선거가 6월 4일에 있었으니까. 그렇지? 이창용이가 이 피크가 언제야? 이 피크가 4월 한 10일, 4월 11일이라고 먹고 4월 10일
4월 한 10일부터 우리 이창용 총재님께서 어떤 부역질을 했는지 그 작품의 결과를 봅시다. 이게 이창용이 한 부역질이야. 4월 10일부터 6월 3일까지 엄청나게 얼마 썼는지 아무도 몰라. 그거 나중에 밝혀야 돼. 밝히는 게 국익에 도움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부역질을 해줌으로써 다시 한번 큰 그림을 보면 좀 어지럽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창용의 적극적인 부역질로 환율이 1,500대에서 선거 2달 전에 급속히 내려온다. 환율이 급속히 내려오면서 이재명이 이때 당선 선거를 기술적으로 이긴 거지. 선거를 공정하게 이긴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이겼다. 어떻게? 북의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과 선관위의 합작으로 선거를 기술적으로 이겼다. 선거의 방법론을 조작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이겼다. 그래서 현재 환율이 이만큼 급속히 한 달 반 만에 급속히 하락을 했다가 그 다음에 7월부터 돈을 적극적으로 막 써대기 시작하면서 환율이 바닥을 치고 쭈쭈쭈쭈 올라간다. 그래서 나중에 또 12월 말에 크리스마스 전에 또 조작제를 해가지고 구두 개입이라는 구라를 쳐가지고 돈을 풀었으니까 달러를 낭비했으니까 환율이 하루 만에 40포인트 폭락을 했다. 요런 짓 앞으로 몇 번 더 할 겁니다. 특히 내년 6월 선거 전까지 한 대여섯 번 해봐. 그렇게 대여섯 번 해봐. 그래서 2026년도에 요런 짓 여러 번 하다 보면은 2027년쯤 가면은 그때는 실탄이 없어질 거예요. 그때 한번 보자고 무슨 일 벌어지나. 하지만 2026년은 나는 직접적인 당장의 큰 어떤 아주 그 직접적인 그 충격을 주는 만한 그런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 왜냐면 계속 막을 거니까 실탄 낭비해 가면서. 자,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었고 코스피 내년에도 계속 오를 가능성 난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2027년도 이후에 보자고. 얼마나 하락할지 한번 보자고. 자, 이번 영상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좀 주었고 재미가 있었다. 그러면은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감사합니다.